안녕하세요. 디지털 창작자 조아자입니다. 오늘은 뭐 비품 준비한 것들 중에서 이제 거의 다 갖춰졌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장비들 소개를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장비들도 있지만 사실 맨 처음에 그러니까 추석 전에 받은 장비들을 제가 아직 그거를 정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측량병이죠. 측량병인데 유리로 돼 있고 보통은 이 오른쪽 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왼쪽 거는 사실 3, 4g 거의 한 5g 들어가면 거의 꽉 차거든요. 왼쪽 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실험에 조금 불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실험은 정확하게 해야지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뭐 수분 정량, 회분 정량 이런 것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다루는 것도 사실, 오른쪽 거, 긴 게 좀 더 쉽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왼쪽 거보다는 오른쪽 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왼쪽 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왜냐면 왼쪽 게 가격이 더 싸요, 사실. 그래서 왼쪽 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둘 다, 네, 이제 구비해 놓는 걸로 하고요. 그러니까 시약 스푼이죠. 시약 스푼은 뭐 별다른 규격이라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제일 작은 사이즈 사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네 스텐선 거치대인데, 그러니까 이제 미생물 검사를 하고 난 어떤 캡션관을 보관해 놓는 용도로 쓰여요. 이것도 이제 실험을 실제로 할 거면 필수 기구이긴 한데요. 이게 또 규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진 찍어놓은 거 같은 경우는 작은 규격은 들어가는데 큰 규격의 캡션관 안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미생물 검사할 때 일반 세균 검사랑 이제 대장균 검사에 들어가는 캡시험관이 조금 달라요. 대장균 검사에 들어가는 캡시험관이 좀 더 크기가 크거든요. 왜냐면 대장균 검사를 할 때 캡시험관은 이제 10mm에 10mm 더 넣고 그리고 듀람간까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25mg 이상의 그 캡시험관이 필요한 거고, 이제 일반 세균 할 때 캡시험관은 한 15mm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사실 캡시험관이 일반 세균 할 때랑 대장균 할 때 크기가 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어떤 실험 조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스텐선이 워낙 규격이 촘촘하고 작으니까 작은 캡션관 들어가는데 큰 캡션관은 안 들어가서 사실 캡션관이 들어가는 스텐선을 좀 더 큰 거를 하나 더 사긴 했습니다. 굳이 사진 안 찍었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게 캡션관이죠. 이게 작은 규격인지 큰 규격인지는 모르겠는데 둘 다 캡션관. 그리고 이게 그거죠. 그 유리막대. 유리막대. 유리막대 언제 쓰냐면 용매에 녹일 때 써요. 저희 웨인디시나 아니면 유산지를 써가지고 용지를 이제 그, 그 무게를 잰 다음에 녹여야 되거든요. 녹여야지 이제 실험이 용액으로 만들어야지 실험이 어쨌든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이제 화학 분석 실험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유리 이런 유리막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중요한 재료는 아닌데 하여튼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도 제일 작은 사이즈예요. 왜냐면 큰 사이즈를 쓸 일이 없습니다. 사실 식품산업기사에서는. 왜냐하면 용질의 크기 그 무게가 워낙 작아요. 식품산업기사에 쓰는 용질의 무게는 뭐 많아봤자 한 5g이고 보통 한 3g, 2g 이 정도 쓰고 그 이하 그러니까 진짜 뭐 1g 뭐 0.45g 이 정도도 쓰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봤을 때 좀 용질이 워낙 작다 보니까 유리막대를
작은 걸 쓰겠죠. 그 정도를 녹일 것 같으면 당연히. 네, 그래서 유리막대는 큰 거를 구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 네, 그리고 비커도 사실은 뭐 작은 사이즈가 좀 더 낫긴 한데, 예, 그래도 한 표준적으로 한 200에서 250 정도 쓰더라고요. 동영상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200ml짜리를 산 거고, 이거는 부피 플라스크입니다. 부피 플라스크는 사실 500이랑 100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사이에서 나와요. 근데 이제 200이랑 250도 꽤 자주 나오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그거는 굳이 테스트를 안 해도 500이랑 100을 잘 할 수 있으면 그 중간 사이즈는 잘 하겠죠. 네, 대응을 하겠죠. 그래서 100이랑 500만 준비를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삼각 플라스크 250짜리 두 개. 네. 이게 알콜 램프인데 사실 제가 심지가 안 딸려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심지를 새로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심지가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심지를 그래서 끼우긴 했는데 이 실험을 바로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이게 알콜 램프 쓰는 실험이 좀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안 하고 바로 들어가면 진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방지를 위해서 일단 이거는 이제 불을 붙이지 않고 그냥 연료도 넣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충분히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원료 넣어서 이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샬레인데 이 샬레 좀 잘못 샀어요. 이거 딱 사이즈 보이시죠?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거 6인데 실제로 쓰는 사이즈는 한 9나 15는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6이면 너무 작아요. 지금 육안을 보기에도. 그래서 이거는 일단 좀 저장은 해놨다가 뭐 언제 또 한번 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는 좀 에러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이 이름이 뭐였죠? 하여튼 물로 이제 세척할 때 쓰는 세척 공구병이고요. 네. 깔때기. 그리고 유산지랑 여과지죠. 왼쪽이 여과지고 오른쪽이 유산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뷰렛이죠. 뷰렛. 뷰렛 코크.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테프론 코크로 샀는데요. 유리 코크도 있어요. 근데 유리 코크가 좀 더 내구성이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데 저는 어쨌든 테프론 코크로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mm짜리 1mm짜리 피펫 피펫 몸체죠. 그 다음에 이거 듀람가 아니고 듀람가는 원래 식품 산업기사에서는 더 작은 걸 써요. 이거는 이제 30cm짜리인데 보통 한 15나 10cm짜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품절이라서 어쩔 수 없이 30cm짜리 산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걸로 이제 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 정도고. 그리고 다음 날에 온 거. 이거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죠. 이게 그 샬레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지 사실 실험이 제대로 될 거고요. 가끔 가다가 이 정도 더 큰 샬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는데 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샬레는 작은 게 저번에 보여드렸던 작은 게 나올 가능성은 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15mm짜리 15mm짜리가 아니라 10mm짜리 피펫 몸체죠 이거는. 그래서 보통은 10mm짜리 쓸 건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식품산업기사에서 1mm짜리 피펫이랑 10mm짜리 피펫이 같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1mm짜리 피펫을 이제 나중에 새로 산 겁니다. 이거는 사실 추석 전에 산 거예요. 그래서 추석 전에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추석 전에 산 건데 이제 피펫 위에 끼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미생물 검사할 때 쓰는 거고 나중에 분석 화학 할 때 쓰는 기구 나중에 따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막자사발. 이거는
도가니죠, 도가니. 네. 히팅 멘틀은 사실 직접 구하면 너무 네, 고가이기 때문에 네, 모이로 히팅 멘틀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회화로도 마찬가지고 데시케이터도 네, 사실 실제로 이게 네, 진짜 데시케이터를 사게 되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놓을 공간이 없어요. 네, 공간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회화로 뭐 히팅 멘틀, 데시케이터 같은 거 다 원래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온전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작은 네 이제 뭐 반찬통으로 지금 네 모의 데시케이터 같은 거 다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분석 화학할 때 쓰는 네 피펫 위에 뚜껑이죠. 네. 그래서 메스 피펫 위에 올려서 쓰게 됩니다. 이거를. 그리고 이게 이제 알코올 심지 저번에 말했던 그것이고 알코올 램프, 알코올 심지 저번에 말했던 그것이고 네 이게 측량 접시죠. 측량 접시가 네, 다루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저번에 네, 실험하면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가니 집게. 아, 네, 그러고 끝났네요. 네. 도가니 집게도 실제로는 한 23짜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16짜리 샀어요. 근데 사실 16짜리가 다루기가 더 네, 쉽지 어렵거든요. 그래서 16짜리 잘 다루면 뭐 23짜리는 뭐 그럭저럭 잘 다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16짜리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정도 보여드렸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네, 뭐 그 공구 같은 거는 거의 다 갖춰진 상태예요. 사실은 뭐 질산은 용액, 뭐 염산, 뭐 수산화 나트륨 이런 것도 사실은 준비를 하는 게 정석이긴 한데요. 너무 위험해요. 네, 그래서 미생물 검사도 원래는 에탄올이 아니라 메탄올 가지고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메탄올도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식품산업기사 실기 실제로도 그럴 거고 아마 대체 물질이 나올 거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대체 물질을 쓰면 네 이제 실제 실험 결과는 안 나오겠죠. 네, 근데 이제 분석 화학 같은 경우는 네 대체 물질을 쓰면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식품산업기사에서도 진짜 네 뭐 염산, 수산화나트륨 이런 거 쓰긴 할 건데 이제 아무래도 좀 네, 여가가 좀 떨어지는 네, 그런 물질을 쓸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거를 이제 실험을 해서 이제 적으면 네, 또 네, 그런 거는 또 네, 감안을 해주겠죠. 네, 좀 오래되거나 뭐 아니면 뭐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뭐 여가가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좀 아마 감안을 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네, 뭐 이런저런 얘기, 네, 그래서 비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면 비품은 거의 다 갖춰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네, 진짜 실험을 해야죠. 네, 근데 이제 실험을 네, 제대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위험한 것들은 좀 나중으로 빼놓고 이제 덜 위험한 것들부터 먼저 실험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실험하면서도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화기도 저번에 따로 사놨던 것이고, 네,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면 네, 뭐 하면서 네, 지금 네, 뭐 안전을 챙기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디지털 창작자 조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미